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당뇨병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좀 높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던 적, 소변검사에서 당이 나왔다는 결과지를 보고 깜짝 놀라셨던 적, 또는 나는 혈당 괜찮은데 왜 자꾸 피곤하지? 라고 느껴보신 적,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어서 본인도 걱정되셨던 적, 이런 게 바로 당뇨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5, 60대는 당뇨병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성인 7명 중 1명은 당뇨병 환자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이 뭔지, 어떻게 진단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식습관, 운동 습관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아주 쉽게 그리고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와 당뇨병의 차이 및 정상 혈당 수치. 먼저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는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단순히 검사에서 당이 나왔다고 해서 다 병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고혈당 상태에서도 당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잘 안 들어서 혈액 속의 당이 계속 높아지고 결국 소변으로도 당이 나오는 질환입니다. 만성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우리 몸의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당뇨는 현상, 당뇨병은 질병이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모르고 당뇨가 있다고 표현하시는데 정확하게는 당뇨병이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혈당 수치는 어느 정도가 정상일까요? 여러분이 건강검진 결과지를 볼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상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공복 혈당 100mg/dL 미만. 아침에 일어나서 8시간 이상 금식 후 측정한 혈당입니다. 70에서 99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식후 2시간 혈당 140 미만. 식사 시작 후 정확히 2시간 후에 측정해야 합니다. 식후에는 혈당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2시간 내에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와야 합니다. 당화혈색소 5.7% 미만. 과거 2에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 수치입니다. 일시적인 혈당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 관리에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혈당이 높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셔도 기본은 됩니다. 혈당 관리의 첫걸음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당뇨병 진단 기준과 전 단계. 당뇨병은 어느 정도 수치부터 시작될까요? 이제 당뇨병 진단 기준과 전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들이 당뇨병을 진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복 혈당 126 이상, 2번 이상 측정해서 모두 이 수치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식후 2시간 혈당 200 이상, 75g 경구당부화 검사를 통해 측정했을 때 이 수치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당화혈색소 6.5% 이상, 3개월 평균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았다는 의미입니다. 당뇨병 증상, 다음 당뇨, 체중 감소가 있으면서 무작위 혈당이 200 이상, 다음 많이 마심, 당뇨, 소변량 증가, 체중 감소는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정상과 당뇨병 사이에 당뇨병 전 단계라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공복 혈당 100에서 125는 공복 혈당 장애, 식후 2시간 혈당 140에서 199는 내당능 장애, 당화혈색소 5.7에서 6.4%. 이 시기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만 잘 고치면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전 단계 환자가 체중의 5에서 7%만 감량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당뇨병 발병 위험을
약 58%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전 단계에서 특별한 관리 없이 방치하면 매년 약 5에서 10%의 환자가 실제 당뇨병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즉, 이 시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 속 혈당 관리 Q&A. 여기서부터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과 답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실생활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Q1. 공복 혈당이랑 식후 혈당은 괜찮은데 왜 당화 혈색소가 높죠? 하루 중 혈당이 들쭉날쭉하면 평균이 올라갑니다. 즉, 검사 때만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검사 전에만 식이 조절을 하거나 야간에 혈당이 오르는 새벽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식사 직후 혈당이 매우 높아졌다가 2시간 후에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속이기 어렵습니다. 2에서 3개월의 평균 혈당을 반영하니까요. Q2. 과일은 먹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양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작은 커피 잔 정도만, 그리고 운동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과일 종류에 따라 혈당 상승 정도가 다릅니다. 수박, 파인애플, 바나나는 혈당을 빨리 올리는 반면 사과, 배, 딸기는 상대적으로 혈당 상승이 적습니다. 과일은 통째로 드시는 것이 주스로 마시는 것보다 혈당 상승이 적습니다.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식사 직후보다는 식간에, 그리고 가능하면 운동 30분 전에 드시면 혈당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3. 커피는 괜찮나요? 아메리카노는 괜찮습니다. 카페인 자체는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믹스커피는 설탕, 프림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 봉지에 약 5에서 7g의 설탕이 들어있어요. 라떼, 카푸치노 같은 우유가 들어간 커피도 당 함량을 확인하세요.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 우유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에서 파는 달콤한 커피, 음료들 프라푸치노, 모카라떼 등은 설탕이 매우 많이 들어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운동하면 혈당이 내려가나요? 네,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동은 인슐린 없이도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게 해줍니다. 단, 걷기라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조금 빨리 걸어서 땀이 날 정도는 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 직후뿐만 아니라 운동의 효과는 24에서 48시간 지속됩니다. 따라서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밥은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인 여성은 한 끼에 3분의 1에서 2분의 1 공기, 남성은 2분의 1에서 3분의 2 공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밥만 줄이기보다는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미, 잡곡밥이 백미보다 혈당 상승이 더 완만합니다.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드시면 혈당 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과 종류. 당뇨병은 왜 생길까요? 다양한 원인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중 증가, 특히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운동 부족, 근육은 포도당을 소비하는 주요 조직입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포도당 소비가 줄어들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을 증가시켜 혈당을 올립니다. 과식, 특히 단순당과 정제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는 췌장에 부담을 주고 인슐린 분비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유전적 요인, 가족력이 있으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당뇨병이면 자녀의 위험은 약 40% 증가합니다. 노화,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분비 능력이 감소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발생합니다. 한 가지 요인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형 당뇨병, 어린 나이에 주로 생기고 인슐린이 아예 부족한 경우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 생산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전체 당뇨병의 약 5에서 10%를 차지합니다. 인슐린 주사가 필수적인 치료법입니다. 2형 당뇨병, 성인에게 흔한 형태로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이 있어도 효과가 떨어짐과 인슐린 분비 감소가 함께 나타납니다. 전체 당뇨병의 약 90에서 95%를 차지합니다. 생활습관 개선, 경구 혈당 강화제, 필요시 인슐린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임신성 당뇨, 임신 후반기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임신 중 호르몬 변화로 인슐린 저항성이 일시적으로 증가합니다. 출산 후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향후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7배 증가합니다. 기타 특수 유형, 췌장 질환, 내분비 질환, 약물이나 화학물질에 의한 당뇨병 등이 있습니다. 전체 당뇨병의 약 1에서 5%를 차지합니다. 대부분 5, 60대에서는 2형 당뇨병을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주로 2형 당뇨병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습관 관리법, 마지막으로 꼭 지켜야 할 관리법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여러분 건강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체중이 조금만 줄어도 혈당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체중의 5에서 7% 감량만으로도 혈당 개선 효과가 큽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꾸준히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요요 현상은 오히려 대사에 악영향을 줍니다. 체중보다는 허리둘레가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식사량 조절과 활동량 증가를 함께 병행하세요. 식사량만 줄이면 근육량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 1회 체중을 측정하면서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은 가능한 한 일찍, 적어도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간식, 야식은 피하기. 특히 밤 10시 이후의 식사는 혈당 관리에 큰 장애물입니다. 채소는 충분히 먹기.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비율을 늘리세요. 전체 칼로리의 50% 이상을 탄수화물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식사 순서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 단음료, 알코올은 최대한 제한하세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끼니를 걸으면 다음 식사에서 과식하게 됩니다. 걷기 운동, 가벼운 근력 운동을 같이 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땀이 살짝 날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목표로 하세요. 근력 운동은 주 2에서 3회, 주요 근육군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세요. 덤벨, 밴드,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오래 하기보다 짧게 자주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10분씩 하루 3번도 좋은 방법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1시간마다 5분씩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워치나 만보기를 활용하면 자신의 활동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 운동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세요. 식후 30분 이내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은 식후 혈당 상승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어렵지 않게 생활 속에서 당뇨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당뇨병은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다. 생활 습관을 잘 지키면 충분히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진단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관리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당뇨와 당뇨병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혈당 수치를 제대로 알아두세요. 당뇨병 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식습관, 운동, 체중 관리가 혈당 조절의 핵심입니다.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 관리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의료진과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필요하다면 당뇨병 자조 모임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당뇨병을 잘 관리하셔서 합병증 없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